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상남도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던 여러 현안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가야사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어민들이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바람의 언덕 개인지주가 출입을 통제하기로 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경남도청이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현안에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진주의료원 등 홍준표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가 이뤄지고 있어 그 이유가 관심입니다. 송윤중 기자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전 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게까지 종북 좌파라고 인정공세를 해 반발을 샀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시민단체에 물리력으로 대응했고 도청 현관은 지금까지도 잠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홍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시설 건립에 노력하기로 했고 중단됐던 교육행정협의회를 재개해 교육청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근한대응체제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도와 도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경남도정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회성이거나 진정성이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경남도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을 쭉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경남교육청과의 갈등은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인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가야사 복원과 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야사가 순천만과 금강 상류까지 유적들이 아주 넓었던 역사라며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옛 가야의 도시 김해시는 수건사업 해결에 기대가 큽니다. 2006년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가야사 복원 2차 사업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학교 3곳과 교육시설을 옮긴 뒤 가야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발굴을 해야 그걸 가지고 복원도 하고 복원해서 박물관도 짓고 또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가지고 경남과 경북 5개 자치단체는 지난 2월 김해 대성동 등 가야고분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1조 원이 투입되는 신라 왕경복원과 달리 3년 동안 7억 원밖에 투입되지 않은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도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야에도 그만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신라와 백제에 버금가는 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영호남에 걸쳐 넓게 펼쳐졌지만 삼국시대 역사에 가려졌던 고대 왕국 가야의 역사가 재조명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금지된 잠수 장비를 사용해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어민들이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해삼만 5톤을 불법 채취한 어민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어선 갑판에 비닐봉지에 담긴 해삼 80kg이 실려 있습니다. 갑판에서는 공기통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공기통을 갖춘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수산업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들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불법 채취한 해삼은 4.9톤, 시세의 70% 가격에 팔아 3,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시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채취는 어민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알고 보면 불법이지만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불법 채취가 잇따른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8명을 검거해 44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사들인 도매업자들도 입건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거제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에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주 측이 소극적인 거제시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바다 전망에 넉넉한 바람, 풍차가 어우러진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세를 탄 이곳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구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바람의 언덕 일대 3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한 개인 지주 측이 붙인 겁니다. 지주 측은 400제곱미터의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지으려는데 거제시가 협의에 소극적이라며 반발한 겁니다. 지주 측은 입장권을 받지 않고 편의시설 수익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협의하는 데에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제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절차 신청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출입 통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국립공원에서 고발을 하든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막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판이 나오든지 아니면 막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지주 측은 오는 20일부터 출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역량을 모으는 거제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이제 굳이 여기 안 와도 다른 데 가면 되지라는 생각?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던데. 행정당국과 지주 측이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관광객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공동체 만들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사회공헌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의 한 산골 마을. 비가 새던 지붕 때문에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봉사자들의 마음은 보람찹니다. 짐도 나르고 도배질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니까 상쾌하게 바뀐 집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보수 비용에다 봉사 인력까지 지원됩니다. 봉사단체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농촌 지역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동 진료버스와 나눔 밥차를 투입해 마을 어르신 250명을 위한 다채로운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LH는 이렇게 경남 서부 지역 자치단체와 특화된 상생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지역발전협력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개설과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지역 인프라 위주의 사회공헌도 추진해 지역 공동체 만들기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였던 경남 지역은 주말인 내일 새벽에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 그치겠고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충일인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용 6대와 냉동탑자 2대 등 모두 10석대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갑자기 차로를 바꿔 뒤따르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도록 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남해고속도로 진성나들목 부근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화물차가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47살 이 모 씨가 골절상을 입게 만든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4,300여 명이 이에 동참했고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과 연결하기 위해 6개 시군에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밀양시 산내면 우박 피해 500여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의령군 정곡면에서 마늘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개혁과제 수행을 돕고 싶다며 입당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본청과 직속기관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15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와 알선 청탁, 금품 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부패 위험 요인 발굴을 위한 진단도 함께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